아까 제가 평소에 참 존경에 마지 않는 조갑재 대표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비핵칭 무기, 그것이 돈과 자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상시에 하나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엄입니다. 존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느 장관이 북한 사람들하고 회담을 하는데 하도 그쪽에서 존엄 그러니까 장관이 우리도 존엄이 있다. 나도 장관으로서 존엄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래요. 우리의 존엄은 국민이다.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정말 좋은 얘기 했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자입니다. 원자 핵공학 박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를 지내서 성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기술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업화입니다. 기술 개발의 결과물은 보고서고, 상업화의 결과물은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근데 기술 개발을 하자마자 그 기술을 가지고 상업화를 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원전을 중지하고 국내에서 다 설계, 제작, 시공을 하게 됐죠. 제가 경력을 자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원자력이라는 게 이게 참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도 되고, 또 비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원자 폭탄으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가 많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 그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킬로와트아워당 54원입니다. 나중에 폐기물이 나왔을 때 그 처리 비용까지 합해서 그것은 석탄이나 석유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에 3분의 1 내지 한 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없애면, 지금 당장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선거 그런 것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지만 언젠가는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전기요금이 한 20% 30% 오르면 그러겠다 싶은데, 그게 2배 3배 오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겠지만 서민들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되고, 더욱 큰 문제는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물건의 생산되는 물건의 원가가 많이 올라가죠. 전기 오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전기 이런 생각하면 전기 값 오르는 생각은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면 전기 없어지는 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부존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90% 넘게를 수입합니다. 근데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떠니, 무슨 중동 사태가 어떠니 그러는데, 복잡해지면 틀림없이 안 파는 나라가 생기고 수송로가 막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기값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기가 없어지는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나라. 근데 원자력 발전소는 땅에서 뭐가 안 나도 기술만 가지고 발전이 가능한 그런 발전 설비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그 환경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가 고통을 받고,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수백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하지 않고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태양광은 일부 보조적인 역할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정부가 새만금 전체를 덮어서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있어요. 6조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 다 완성해 봤댔자 원자력 발전소 반개에서 나오는 전력뿐이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개에서 나오는 거에 반뿐이 안 돼요. 그것도 햇빛 잘 나야지, 뭐 밤에도 안 되고 비 오면 안 되고 구름 끼우면 안 되고, 그런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로 대체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석탄 석유를 떼서 발전할 수뿐이 없는데, 그 미세먼지 범벅이죠.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를 했고 상업화 책임자까지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형 원전이 이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솔직히 좀 불가사의합니다. 우리가 한국형 원전 1호기가 9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불과 13년 후인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UAE라는 나라에 원전 4기를 수출을 하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느냐 하면, 한국이 언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저 첨단 설비를 뭐 기술 개발하고 상업화해가지고 수출까지 해? 근데 사람들이 진짜 놀란 건 뭐냐면, 그때 4개 나라가 응찰을 해서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게 뭐 원자력 발전소 4개 팔았는데 그것이 186억 불. 근데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한 번 팔면 팔 때 그거 돈이 솔직히 말해서 그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남는 장사예요. 근데 한 번 팔면 그만큼의 돈이 적어도 더 들어옵니다. 계속 AS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연탄 가는 거하고는 달리 설계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지만 AS를 해줄 수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뭐 더욱 중요한지 뭐 비슷하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전을 사면 파는 나라한테 매이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를 저 나라에서 와서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해서.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무기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UAE와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세계 사람들이 더 놀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나라가 원전을 팔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죠. 근데 그때 우리한테 떨어진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4나라가 경쟁을 하다가 3나라가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떨어진 3나라가 어디냐면 미국, 일본,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놀란 건 그거예요. 이거 보니까 미국, 프랑스, 일본이 떨어지고 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할 것도 없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만 아예 그래도 그만하겠다. 뭐 그냥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그냥 취소할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세계 시장을 휩쓸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 얼마 안 됐죠. 2018년도에 사우디가 원전 4기를 짓겠다고 역시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거기다 중국까지 포함해서 5개국에다가 견적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냈어요. 근데 블룸버그가 어떻게 그거를 입수를 했어요. 각 나라가 얼마에 팔겠다고 써냈는지를. 그 비밀인데 어떻게 그게 이제 새 나갔어요. 근데 미국의 그 견적가가 우리의 3배가 돼요. 30%가 아니라 3배. 일본과 프랑스도 2배 가까이 돼요. 중국도 우리보다 비싸. 주제에 중국도 우리보다 비싸. 되게 물건값이 비싸다 싸다 그러면 뭐 한 20% 30% 되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물건이면. 근데 2배 3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한국형 원전이 우수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그 경쟁력은 안전뿐만 아니라 가동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전기를 잘 생산해내느냐인데 우리나라 것이 94% 이렇게 돼가지고 세계 최고예요. 사고는 뭐 전혀 뭐 안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원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나 그냥 안 해. 심심해서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참 미안한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책임지고 한 사람의 증언입니다.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책까지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형 원전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잠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원전은 설령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환경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주거나 그런 게 안 일어납니다. 야, 그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다 같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종류가 있어요. 후쿠시마의 원전과 그다음에 체르노빌의 원전은 뭐 하여간 전문 용어인데 그죠? 비등수형 끓는 물 비등수형 원전이라는 거고 우리 한국형 원전은 가압수형 원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압수형 원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나도 인명과 방사능이 안 나와요. 아예 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아요. 인명과 자연에 피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1979년도에 미국의 3마일 아일랜드라는 데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그게 이제 우리와 같은 가압수형인데 한국형 원전과 같은 건데 그래서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고 그 자연 환경에 전혀 위해가 없어. 고치느라고 돈은 들죠. 사고 나면 고치느라고 돈은 듭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렇게 그 사람과 자연에 피해가 없는 것이 한국형 원전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원전을 가지고 국민을 원자력 발전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하겠다.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뭐 저뿐만 아니죠. 이제 그 원자력을 아는 사람들은 애들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잘못하면
전기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땅에서 나오는 게 없어도 기술만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프랑스를 꺾고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실증된, 증명된 원전을 하게 합니다. 없었는데? 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벌써 페이지로 2년 반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력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가죠. 주로 중국 뭐 여러 군데로 가죠. 그 기술자는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람은 속성 재배가 안 되잖아요. 나와서 교육시켜서 전문가 만들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년, 40년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다 이거. 뭐 공수처법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정말 한국형 원전을 없애겠다는 이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몰라서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라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원자 핵공학을 전공한 수백 명의 박사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좀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충성된 마음으로 자문할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걸 몰라가지고 이런 망발된 짓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원전은 사고가 나도 사람과 환경에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기술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기술적인 거를 예, 일반 대중이 보실 수 있게 되게 뭐 중저 고졸 정도의 학력으로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교수도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한 뭐 11월 말 12월 초에 그 책이 나왔는데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더니만 카메라맨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사 쓸 거냐 그랬더니 이런 그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서 이런 게 크게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여기다가 책 내용을 너무 잘 요약을 해놨어요. 너무나도 요약을 잘 해놔가지고 책이 안 팔려요. 이것만 봐도 아니까. 여러분들도 어렵게 책 살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 이거 30부 가지고 왔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분이 오셨는데 못 가지고 가시더라도 조선일보에 들어가시면 12월 9일에 가면 이게 제 사진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실물보다는 훨씬 잘 못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책을 그때 안 사시더라도 왜 한국형 원전은 진짜 사고가 나도 사람과 환경에 피해가 과연 없는 거냐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국가를 생각하시고 민족을 생각하신다면 그 다음에 천연자원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걱정하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거둬들이도록 좀 압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만 거둬주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막강한 한국형 원전을 여러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책임지고 팔겠습니다.
과학실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특히나 와 보니까 뭐 신은식 장군님, 뭐 조갑재 대표님, 뭐 김태우 박사님,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명연설을 가들 세 분 놓고 그 밑에다가 저를 끼워놔가지고 과학실자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제가 그 조갑재 대표님께서 하시는 유튜브를 매일 보다 보니까 사람 이름만 대려고 그러면 조갑재가 나와요. 최고식 기자가 여기에 아주 저의 마음을 정확히 썼습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탈원전, 서로 울었고 너무 분했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한국정원전을 개발하고 상업화를 한 모든 과학기술자들의 마음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마음을 먹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먹어주시고 좀 영향력을 이것저것 행사를 해서 빨리 거둬들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